오늘 2025년 5월 23일입니다. 어제 발표된 엔트로피의 최신 AI 모델 클로드4 시리즈에 대해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받은 분석 자료, 클로드4, 에이전트 혁신과 시장 쟁점, 이걸 보면서요, 이 새로운 모델들이 가져올 변화, 그 핵심을 좀 파헤쳐보죠. 네, 좋습니다. 이게 단순 성능 개선 이상인 것 같아요. 맞아요. AI가 이제 더 길고 복잡한 작업을 처리하는 방식 자체에 뭔가 큰 변화를 예고하는 느낌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이번 발표에서 사실 가장 주목할 점은 그냥 더 똑똑해진 모델 이거보다는 오랜 시간 생각하고 또 도구를 활용하는 능력, 이 부분의 발전이 큰 것 같아요. 플래그십 모델인 클로드4 오퍼스랑 조금 더 접근성 좋은 소넷,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왔죠? 네, 맞습니다. 오퍼스랑 소넷 두 모델이요. 그리고 둘 다 그 20만 토큰이라는 방대한 컨텍스트 창, 그러니까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정보량이 엄청나다는 걸 지원하는 점도 눈에 띄죠. 20만 토큰? 와, 이거 진짜 방대한 양인데요? 웬만한 책 한 권 분량 아닌가요? 복잡한 코드 베이스 전체 파악도 가능하겠어요? 그렇죠. 엄청난 양이죠. 분석 자료에서도 핵심 기능 두 가지를 딱 짚어주던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장기 기억 능력입니다. 이게 뭐냐면 오퍼스 모델이 메모리 파일이라는 걸 스스로 만들고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최대 7시간 이상 그렇게 연속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7시간이요? 네, 포켓몬 레드 게임 플레이 사례를 보면 기존 45분 하던 걸 24시간까지 늘렸다고 하니까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좀 감이 오죠? 와, 45분에서 24시간이면 엄청난데요. 그건 단순히 그냥 오래 작업한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 같은데요. 맞아요. 며칠에 걸친 프로젝트의 특정 단계를 이제 AI가 자율적으로 맡을 수 있다. 뭐 이런 수준의 변화죠. 복잡한 워크프로를 자동화해 정말 새로운 가능성을 여는 겁니다. 7시간 넘게 스스로 기억하고 작업한다. 이건 뭐 거의 AI가 프로젝트의 한 부분을 독립적으로 수행한다는 뜻처럼 들리네요. 정말 큰 도약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핵심 기능은 뭐죠? 두 번째는 Agent Capabilities API입니다. 이건 모델이 단순히 주어진 도구만 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상황을 보고 판단해서 웹 검색이 필요하면 검색하고 코드 실행이 필요하면 실행하고 이런 외부 도구를 직접 선택한다는 거죠. 스스로요? 네, 심지어 사용하다가 오류가 나면 그것까지 스스로 해결하려고 시도해요. 훨씬 자율적이고 뭐랄까 통합적인 작업 수행이 가능해지는 거죠. 오류 해결까지? 대단하네요. 코딩 능력도 좋아졌다고 하던데요. 네, 맞아요. 그 SWE 벤치라는 평가에서 GPT-4랑 거의 대등한 수준, 최상위권 성능을 딱 입증했습니다. 이야, 이런 강력한 기능들, 개발자들은 진짜 반길 것 같은데 동시에 그 분석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몇 가지 현실적인 우려나 논쟁거리도 뜨겁더라고요. 네, 그렇죠. 역시 가장 먼저 와닿는 건 가격 문제 같아요. 오퍼스 모델이 100만 토큰당 입력 15달러, 출력 75달러. 이게 꽤 부담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비용은 분명히 높은 진입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접근성 문제가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고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역시 안전성 그리고 윤리 문제죠. 안전성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찾는 테스트를 했는데 거기서 모델이 자율적으로 위법 행위를 감지하고 이걸 언론이나 규제기관에 제보할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이 나왔어요. 스스로 제보까지 할 수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AI의 자율성이 높아지면서 생길 수 있는 감시 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 이런 논의가 활발해진 거죠. 그래서 혁신이랑 안전 사이에서 균형점을 잘 찾아야 한다. 이런 의견이 많습니다. 하긴 기술 발전에는 늘 이런 빛과 그림자가 같이 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기술 발전과 논란들, 이걸 좀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요. AI 시장 전체에는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구글 같은 경쟁사들의 추격이 상당히 거센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런 가운데 엔트로피의 이번 발표는 AI 경쟁 구도, 특히 코드 생성 분야에서는 오픈 AI, 구글, 엔트로픽 이 셋의 3강 체제를 더 확실하게 굳히는 역할을 할 것 같아요. 코드 생성 분야의 3강구도 흥미롭네요. 네, 전력적으로 보면 기존의 RPA, 그러니까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나 복잡한 워크플로우 자동화 시장을 대체할 잠재력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높은 비용 문제, 네, 비용? 그리고 에이전트가 너무 자율적이다 보니까 예측하기 어렵고
여기서 오는 법적인 문제나 보안 위험, 이런 건 분명히 넘어야 할 과제죠. 도전 과제만 있는 건 아닐 텐데요. 분명 새로운 기회도 보일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기회도 많죠. 예를 들어 모델의 장기 기억 능력이 좋아졌잖아요. 네, 메모리 파일? 네. 그러니까 이 메모리 파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분석하는 도구에 대한 수요가 커질 거예요. 이건 뭐 LLM 데이터베이스 같은 새로운 시장으로 클 수도 있고요. LLM 데이터베이스요. 재밌네요. 그리고 CI/CD 파이프라인 자동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계속 만들고 배포하는 과정 있잖아요. 그거 자동화나 게임봇 개발 아니면 장시간 데이터 라벨링처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들. 이런 자동화 시장이 크게 열릴 걸로 기대됩니다. 확실히 적용 분야가 많겠네요. 그렇죠. 게다가 뭐 EU AI 액트 같은 규제가 점점 중요해지니까 AI의 안전성이나 투명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API 형태로 만들어서 파는 거. 이것도 새로운 사업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들어보니까 클로드4는 단순 성능 개선 이걸 넘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AI 에이전트라는 진짜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강력한 능력만큼이나 비용, 안전성 같은 숙제도 안고 있고요. 정말 양면성이 뚜렷한 기술이네요. 맞습니다. 딱 정리해 주셨네요. 분석 자료에서도 그래서 맞춤형 도구를 잘 연동한다거나 규제 준수를 위해 가시성을 확보해야 한다. 뭐 이런 실질적인 대응 방안들을 제안하고 있죠. 네.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요. 이렇게 자율성이 극대화된 AI 에이전트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단순히 기술적인 안전장치나 API 설계, 이걸 넘어서서 이 강력한 힘을 정말 책임감 있게 활용하려면 우리는 어떤 새로운 형태의 감독 체계랄까? 아니면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이랄까? 이런 걸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 지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